오늘은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 일단 산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들어봤던 부분이고, 산화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와 관련지어서 정의를 짓습니다. 기본적으로 산화 그러면 산소와 결합을 한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사과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사과가 색깔이 변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그 산소랑 결합의 의미가 아니고 전자의 이동에 관련된 의미로 산화환원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산화를 전자를 잃는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 하고, 반대로 전자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전자를 잃게 되면 하나는 전자를 얻는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산화환원은. 그래서 하나만 일어날 수는 없고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인데, 간단하게 전자를 잃는지 전자를 얻는지 그거를 잘 체크를 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탐구 활동에서 황산고리 수용액에다가 아연판을 집어넣은 그런 상황이죠. 보통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서 반응이 잘하는 순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금속은 산화하는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속이 산화가 잘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금속이, 여기서 금속이 어느 거죠? 아연이죠. 아연 금속. 그리고 여기는 수용액입니다. 그럼 아연은 이게 반응성에 대한 의미인데, 반응성이 왜 크냐? 반응성에 대한 순서가 있어요. 카카나마, 알 이런 식으로 반응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속은 산화를 잘한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 반응성은 뒤에 챕터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속은 반응을 잘한다. 이 반응을 잘한다는 말은 산화를 잘한다, 환원을 잘한다, 산화를 잘한다. 그래서 금속은 반응성이 큰데 산화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아연은 금속이기 때문에 산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연은 전자를 잃고서 Z에 E 플러스가 되고 잃은 전자가 이렇게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연판이 전자를 잃어서 아연 이온이 되고 그 전자는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전자가 남는 상황이죠. 그럼 전자를 남는 상황에서 이걸 누가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수용의 상황에서는 얘들이 그대로 있어, 아니면은 이온 상태로 있어? 당연히 이온 상태로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구리는 E 플러스 형태로 있을 테고, 황산이온은 E 마이너스 형태로, 이 수용액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얘들이 여기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CU는 전자를 잃은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아연이 전자를 내놓아서 이 전자가 남는 상황이죠. 그럼 얘는 전자를 잃은 상태야. 그럼 이 전자를 당연히 얘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남은 전자를 구리가 받아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으면 잃은 상태에서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는 말이니까 원래 구리 형태로, 구리의 원소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서 전자를 잃은 놈은 아연이죠.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얘는 전자를 얻었죠. 그러면 얘는 뭐야? 환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속이 전자를 잘 잃는다.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얘는 산화가 되고 얘는 아연이 되고. 그러면은 요 실험에서 일단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구리 이온은 구리로 변해요. 그럼 없던 구리가 생겨난단 말이야. 그럼 없던 구리가 생겨나가지고 그 구리가 어디에 달라붙냐면 이 아연판에 구리가 이렇게 들러붙어요. 구리가 자꾸 생기니까. 구리 이온은 구리가 아니죠. 구리가 아닌 상태에서 구리가 돼버리니까 구리가 여기에 달라붙어서 여기 붉은색이 이건 파란색이지만 붉은색이 이 아연판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황산고리 수용액은 원래는 얘가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인데 얘가 푸른색에서 이 구리 이온이 점점 구리로 가버리니까 점점 구리 이온은 없어지겠지.
그러면은 이 황산구리의 수용액이 이온 상태이지만 자꾸 구리가 돼버리니까 이온 자체는 줄어들잖아. 그럼 푸른색은 진해지겠어? 아니면 옅어지겠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 푸른색은 옅어지게 됩니다. 구리 이온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옅어지고, 그러면은 아이언 표면에는 구리가 달라붙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 달라붙는 구리가 달라붙어서 무슨 색? 구리는 원래 무슨 색? 전기선 안에 까보면은 구리는 붉은색이죠. 그래서 얘는 붉은색 구리가 석출된다는 말은 고체 형태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얘는 고체예요, 그죠? 솔리드. 그래서 이 실험 상황은 아연은 이온이 돼버리고 구리는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만들어질,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구리 이온은 푸른색이었던 구리 이온과 황산구리 수용의 푸른색 자체는 구리 이온이 없어지면서 옅어지고, 실제적인 구리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이 아연판의 구리 알갱이가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과정이고, 산화하는 반응은 전자를 잃는지 얻는지를 잘 구분을 지으면 되겠죠. 산화하는 간단합니다. 자, 확인 4번 봅니다.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이 수용액이죠. 고체죠. 그러면 여기서의 금속은 뭐다? 얘가 금속이잖아. 그러면은 금속이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그러면은 Mg는 산화가 되니까, Mg가 산화가 되면 뭐가 돼? Mg? E 플러스가 되죠. 이온이 되면 Mg가 이온이. 전자 두 개를 잃었으니까 역시 두 개 이온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전자를 잃어서 전자가 나왔어요. 누군가 전자를 받아야 되겠지. 자, 수용액이죠. HCl이니까 수용액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존재한다? 수용액 상태에서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수용액이니까 이온으로 존재하겠죠.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얘가 두 개야. 두 개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겠지.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H 플러스, 얘가 두 개를 잃은 상태잖아. 두 개를 잃은 상태니까 요거를 받겠지. 그럼 두 개의 이온을 받아서 H 플러스가 두 개인데 이온 두 개를 받으면은 H가 되면서 두 개니까 어떻게? H2 기체죠. 기체는 발생한.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되죠. 그럼 얘가 당연히 산화. 얘는 전자를 받죠. 전자를 받잖아요. 받아서 당연히 환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환원이 되니까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가스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죠. 산화 환원은 간단합니다. 전자를 잃는지 전자를 얻는지 그거를 구분을 지으면 됩니다. 이게 산화 환원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산화수. 이 부분이 조금 너희들에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산화수. 그래서 산화수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 그 규칙을 잘 기억을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산화수, 즉 숫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역시 모의고사에서는, 즉 수능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꼭 한 문제 출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화가 되긴 되는데 어떻게 산화가 되고 산화가 되는 양이 몇 개냐? 뭐 그게 산화수입니다. 산화수. 그래서 산화가 얼마만큼 됐냐? 하나가 됐냐, 두 개 됐냐, 세 개. 환원수 이런 건 없어요. 환원수는 없고 산화수, 산화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판단을 하자, 그런 말입니다. 자, 일단 정의, 우리 책에 중간쯤에 줄쳐봅니다. 168쪽입니다. 168쪽. 자, 중간쯤에 보면 공유결합 물질에서 원자의 산화수를 구할 때 구성하는 원자 중에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모두 이동하였다고 가정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기음 성도죠. 전기음 성도 뭐죠?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전기음 성도.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가 증가했다. 그게 3단원에서 나오죠. 근데 기본적인 부분은 전기음 성도가 큰 쪽이, 전기음 성도가 크다는 말은 전기를 자기 쪽으로 가져간다. 즉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힘이
크다라는 게 전기음 농도가 가진 의미였습니다. 큰 원자 쪽으로 공유전성이 이동하였다고 가정을 한다.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왜 가정이냐? 전기음성도 자체는 공유전자쌍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 쪽으로 가까이 가져갔다는 말이지 완전히 가져가 버리면 걔는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음성도는 가까이 가져가기도 완전히 가버리면 그게 이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가정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편하게 그냥 그쪽으로 자기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럼 그 의미에서 규칙이 우리 책에 보면은 한 8가지가 169쪽에 8가지가 나오는데 규칙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의미를 알면은 요거를 규칙보다 좀 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제일 쉬운 거 물 해봅니다. 물 H2O. 자 H2O는 O가 여기 있고 H가 여기 있죠. 이렇게 있죠. 얘는 전자쌍이 한 쌍이야. 한 쌍. 그러면은 전기음성도가 O가 더 커요. 그럼 O 쪽으로 전자를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O 쪽으로. 그럼 전자쌍 얘 하나인데 얘를 한 쌍이 있는 거를 O가 다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O가 전자를 가져갔으니까 전자를 얻은 쪽이죠. 그럼 전자를 얻은 쪽은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야? 얻은 쪽은 음이온이죠. 그래서 얻은 쪽의 개수를 우리가 음이온으로 표현을 하고 잃은 쪽의 개수를 양이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는 한 개를 잃었죠. 그럼 한 개 잃었으니까 뭐야? 플러스 1. 얘도 한 개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산소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서도 가져오고 여기서도 가져왔어. 그러면은 두 개를 얻었죠. 두 개를 얻었으면 뭐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H2O랑 H2O2랑 또 달라요. 이건 뭐야? 과산화수소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구조식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지? 이거는 너희들 공유결합에서 많이 그렸기 때문에 자, O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H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겠죠, 그죠? H 하나씩. 자, 같은 놈끼리는 당연히 전자를 가져가고 뺏기고가 되겠어, 안 되겠어? 같은 놈이니까 안 되겠지, 그지? 그럼 같은 놈들끼리는 안 가져갑니다. 그럼 다른 놈. 아까 말했듯이 수소하고 산소 중에는 산소가 얘를 가져가요. 산소가 얘를 가져가요, 그죠? 그러면 산소는 하나를 빼앗겼어. 그러면은 플러스 1일 테고. 얘는 하나를 가져왔으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가져왔으니까 두 개니까 얘는 하나만 가져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도 하나를 가지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물에서는 마이너스 2인데 과산화수소에서는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이렇게 구조식이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나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앞에서 배웠으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려보면 아는 것들이야. 그리고 아는 것들. 그리고 하나는 HF 플로린화 수소 같은. 수소가 원래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입니다. 근데 HF는 어떻게 생기냐면 HF 이렇게 생기지. 문제는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크다? HF에서는 전기음성도가 당연히 HF는 그냥 원래대로 해봅니다. 그럼 HF는 F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져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LIF, 플로린이나 리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LIF는 어디 갔냐? LIH다 이거 말이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LIH 요런 애들. LIH는 수소가 리튬이 여기 있고 수소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얘보다 커.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얘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전자를 얘가 가져가요. 그러면은 보통은 수소는 빼앗기는 쪽에 있는데 얘는 얻었죠. 그럼 얻었으니까 뭐가 돼요? 얻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수소는 플러스 1이 되는데
리튬이랑 수소가 붙어버리면 수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이렇게 다른 부분이 시험에는 출제가 되니까 얘를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다른 수소는 플러스 1이,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산소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게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너희들이 뒤에 나오는 규칙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몇 개를 가져가는지 구조식,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면은 얘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안 했는 게 어떤 거냐면 뭐를 안 했노? CO2 같은 거 한번 해봅니다. CO2 어떻게 생겼어요? C가 중간에 있고 O가 있는데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이중 결합이죠, 그죠? 왜 이중 결합인가? 그럼 루이스 전자선식이 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설명 안 합니다. 자, 일단 이중 결합이니까 탄소하고 산소 중에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당연히 커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얘는 한 개씩 가져가는데 이중 결합에는 두 개씩 가져가. 삼중 결합에는 세 개씩 가져가. 두 개를 얘가 가져가니까 이렇게 가져가요. 이렇게 두 개 가져가니까 마이너스 2. 얘도 두 개 가져가니까 마이너스 2. 탄소 입장에서는 몇 개를 빼앗긴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를 빼앗긴 거지. 그럼 얼마야?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산화탄소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탄소가 플러스 4,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릴 수 있다면 산화수는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169쪽에 8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169쪽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소는 산화수가 0이다. 원소는 산화수가 0이다. 한 가지 있으니까 당연히 0이야. H2든지 O2든지 뭐 있죠? 그 다음에 플로린이든지 CL이든지 하나 있든지 두 개 있든지 어차피 하나로 이루어진 애들은 다 무조건 0이야. 왜? 하나로 된 애들이 전기 음성도가 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 그러니까 하나로 있으면 무조건 산화수는 0이고, 두 번째, 이론자는 그 원소의 전성과 같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이 있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리튬은 플러스 1이고, 그럼 O 같은 거는 2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뭐 있어? 플로린은 뭐 마이너스고, 이러한 하나로 된 놈들은 그 놈이 가지는 이온의 수와 같다는 말이야. 이온의 수. 그러면 이온의 수는 우리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하나로 된 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의 수랑 산화수가 같다는 말이죠. 이것도 되게 당연한 거야, 그지? 당연한 거고. 세 번째는 다원자 이온이 있습니다. 뭐 다원자. 뭐 SO4, E- 이런 거. 이것도 다원자 이온을 그냥 외우면 되는데, 뭐 있죠? SO4, E-랑 NO3는 뭐야? NO3 마이너스. CO 탄산, CO3, E-. 이거는 그냥 외우면은 그냥 되는데, 이걸 우리가 굳이 계산을 한다면 각각의 이온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산소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4개 있어요. 얘는 뭐야? 플로린 얼마야? 우리가 몇 쪽인지를 알면 돼요. 남아, 알규, 인, 황. 16쪽이죠. 그럼 얘는 6이야. 얘는 6입니다. 얘는 6이고 얘는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자, 산소 역시 마이너스 2인데 3개죠. 질소는 뭐야? 리베붕탄 질 5죠. 얘는 5.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8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5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역시 탄소가 마이너스 2인데 3개야. 산소가 3개야. 탄소는 뭐야? 리베붕탄 14죠. 4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6,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물론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얘는 다원자 이온은 니들이 외우고 있잖아, 그치? 외우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화합물은 당연히 제로가 된다. 당연히 제로가 됩니다. 아까 했듯이 H2O 같은 경우에 O가 마이너스 2고 H가 플러스 1인데 두 개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더하면 당연히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래서 화합물은 제로가 되고 다원자 이온은 더했을 때 값이 요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 7, 8번은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 구조식을 그릴 줄 알면 굳이 산소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수소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고 어디 갔냐 수소 여기서는 플러스 1이고 그죠? 이런 것들은 구조식을 그려서 아는 것이 더 니들이 공부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 산화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서 얘네들을 마이너스인지 뭐 플러스 1인지 뭐 마이너스 1인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해보면서 8가지 규칙은 물론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요겁니다. 기본적인 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요 이야기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문제를 풀면서 어쨌든지 우리가 이제 산화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부분은 선생님이 1시간 더 강의를 하면 진도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자,